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접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보윤입니다. 네, 과학적으로 증명되진 않았지만 주변의 어떤 현상이나 징조 때문에 불안했던 경험들, 이런 걸 다 징크스라고 하는데 이 징크스를 혹시 보현 씨는 경험해 본 적 있으신지? 저 징크스가 많지는 않은데 지금 생각나는 거는 시험 전날에 벼락치기를 하잖아요. 네네. 이 벼락치기를 하고 나서 머리를 감으면 내가 공부했던 거를 다 까먹는다고 해서 맞아, 시험 날에는 머리를 좀 안 감고 학교에 갔던 그런 기억이. 그래서 시험 때만 네. 되면은 네. 교실에서 냄새도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저 때문이었어요. 사실 이렇게 징크스로 마음고생해 본 분들 정말 없을 다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취업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앞둔 취준생분들은 이 징크스 때문에 더 고통을 겪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구직자 4명 중에 1명꼴로 취업 징크스로 불안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징크스를 어떻게 극복했냐면 네. 머리를 안 감고 간 날 시험을 시원하게 말아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랬더니 이게 머리를 감고 안 감고의 차이가 아니라 내가 공부를 했냐 안 했냐의 그 차이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는구나 이렇게 깨달은 후로는 징크스가 사라졌거든요. 네네. 혹시 이남규 아나운서도 자신만의 그 징크스 극복 비법이 좀 있을까요? 저는 제가 첫 방송 들어갈 때 했던 방법인데 그냥 네. 진짜 화장실 들어가서 제가 원래 손톱 같은 거를 다 항상 정리하고 이런 거에 임하는 편인데 못한 날 그냥 화장실 가서 거울 보면서 그냥 그냥 할 수 있다고 나한테 조금 말하듯이 하면은 그게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또 화장실에서 혼자 손톱을 무릅뜨듯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까지 아니고요. 그런 방법이 아무래도 자기 최면이신 것 같은데 네네. 그런 게 굉장히 좀 파워풀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알려드린 방법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확실한 징크스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알찬 정보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잡정보센터와 함께 하시면 행복한 징크스가 아마 여러분들의 곁을 지켜주지 않을까 합니다. 자, 오늘 잡정보센터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춥고 어둡고 막막한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봄날을 안겨드릴 특집입니다. 봄날은 온다 시즌 2. 자, 오늘은요 잡정보센터와 함께 계속해서 해주신 분입니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기업의 채용 공고를 분석하고 있지만 취준생분들에게는 정말 아버지와 같은 넓은 마음으로 합격 전략을 하나하나 짚어주시는 오늘 수식이 굉장히 기네요. 네. 취준생들의 영원한 대부 위포트의 김태성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네.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드네요. 아이고, 또 삼촌 이게 정도, 삼촌 정도가 삼촌으로. 그게 적당한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징크스 말씀하시는데 정보현 아나운서 그 본인의 게으름을 징크스로 포장해서 머리 안 감는 게 왜 그겁니까? 그냥 안 감고 싶어서 안 감은 것 같은데. 아니요. 역시 게으른 게 날카로우신 것 아니라 같은데. 머리 감을 시간조차 아까웠던 거죠. 지금 방송되고 있는데 그 지저분함을 어떻게 만회하시려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좀 머리를 안 감아도 네. 많이 티가 안 나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요? 건성이라서. 그래요? 오늘 방송 잘 될 것 같습니까? 건성이라서. 네, 요즘 신상 정보까지 다 방송에 나가고 있네요. 빨리 넘어가야겠어요. 요즘에 서류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태성 선생님 주변은 어때요? 좀 합격자들이 좀 많은가요? 희비가 교차되고 있어요. 이게 현상이 부익부 빈익빈 이게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서류를 내기 전에 자소서를 내기 전에 저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친구들은 많이 붙었어요. 근데 제가 첨삭을 해주고 야 이렇게 고쳐서 내 했는데 내긴 냈대요. 근데 마지막 거를 저한테 안 보여준 친구들 이 친구들은 많이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 하던 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첨삭은 받지만 저에게 열심히 첨삭 받아놓고 그래도 내 친구가 말이야 아는 형이 말이야 그냥 이런 게 좋대라고 해서 그동안에 냈던 생각했던 거 그거를 깨지 못하고 그대로 냈던 거예요. 그리고 목표가 이 친구들은 대부분 100개 내기. 거기에 양식이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점검을 받고 그대로 따라준 친구들은 잘 해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 마지막에 솔직히 말해라. 진짜 내가 하라는 대로 했어라고 하면은 솔직하게 안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떨어졌죠. 양측이 하다가. 이 이야기의 결론은 나를 따르라 아닌가? 그렇죠. 야 역시 오늘 머리 감고 왔나 봐요. 방송이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감았습니다. 좋습니다. 향기롭네요 오늘 방송. 네. 자,
뭐 태성 쌤께서 말씀하신 게 비닉빈 부익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떨어지신 분들 지금쯤 굉장히 쓰라린 고통으로 많이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좌절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오늘 태성 쌤께서 새롭게 인생의 봄날을 맞이할 수 있는 기업의 채용 소식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어떤 기업인가요? 오늘 기업은 혹시 이틀 전인 4월 10일 네,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4월 10일은 저희 월급날이죠. 그런가요? 월급날입니다. 10일 날 연락할게요. 아이고, 예. 그때 핸드폰이 꺼두는데. 그래요? 10일 날은 그 전기의 날이라고 합니다. 정말요? 대본에 이렇게 써 있지만 굉장히 무리한 요구였죠. 이거 누가 압니까? 이거 각 시도별로 한 3명 정도씩 아는 그 내용일 텐데요. 뭐 이남규 아나운서는 뭐 관리하는 여친들 생일이라든가 뭐 기념일 관리하기도 힘들 텐데 그렇죠. 이런 날 알기 힘듭니다.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1900년 4월 10일에 민간 최초로 종로에서 전차 정거장 가로등을 불을 밝힌 날이라고 합니다. 이 날을 기념해서 전기의 날로 정했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소중한 전기, 우리의 소중한 전기를 만들고 공급해주는 그런 회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디냐면 한국중부발전. 공기업이네요. 공기업입니다. 네. 사실 전기 없는 생활을 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요즘에 전기가 정말 생활에 밀접한데 우리 취준생 분들의 그런 답답한 어둠도 이렇게 환하게 좀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국중부발전은 좀 어떤 기업인가요? 여기가 그 2001년 4월에 분사가 됐어요. 원래는 한국전력에 같이 있어서 한국전력이 전기를 만들고 송배전하고 판매까지 하는 그런 독점 기업이었었는데 이거를 6개의 화력과 원자력 수원자력 한수원이죠, 한수원. 네. 이렇게 나눠서 그 만드는 회사 그리고 요거를 공급하는 회사, 판매하는 회사 이것을 분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왔던 회사고요. 그 공급하는 회사는 6개가 되는데 시장 점유율로 보면 2번째 정도 돼요. 처음에 이제 남동발전이라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중부발전, 서부, 남부, 동서 뭐 이런 식으로 발전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는 중부발전에서는 생산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는 그 화력을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대체 에너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풍력이라든가 그리고 태양광 이런 것들도 그 이용해서 만들어내서 한국전력거래소에 판매하고 그거를 전체를 전량을 한전에서 사가는 아주 그 매출이라는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안정적인 회사라고 볼 수 있죠. 네, 한국중부발전 오늘 태성 쌤이 소개해 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취준생들한테도 인기가 많은 편인가요? 인기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요? 예, 잘 알지는 못하더라고요. 숨겨진 그냥 한국전력만 알아요. 그러게요. 저도 전기해서 오늘 한국전력일 줄 알았는데 그렇죠. 한국중부발전은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래요. 여기가 이제 그래도 저는 추천하는 이유는 여기가 그냥 좋은 기업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좋은 기업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떻게 일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좋은 기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살고 싶은 그리고 일하고 싶은 모습이 만약에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워크 라이프 밸런스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하는 친구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쉽게 보진 마십시오. 기업은 기업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기업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2B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보통 학생들은 잘 알지 못하고 그냥 한국전력만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도 알짜배기 회사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워라밸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기업 한국중부발전의 합격 전략을 짚어보기 전에 먼저 채용 전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중부발전 2018년 신입 채용은 4월 20일 오후 3시까지 접수가 마감이고요. 모집 분야는 사무와 발전기계, 발전전기, 발전화학, 건축 등 5가지 영역에서 총 60명을 모집합니다. 전형은 지원서 접수와 직무 적합도 평가, 직무 능력 평가, 심층 면접, 신원조회, 신체 검사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채용 전형을 살펴봤는데 이번에 지원자들이 조금 채용에서 주목해야 될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에 말씀해 주시죠. 예, 저한테 물은 건가요? 아니면 정부가 저한테 물은 건가요? 태성 쌤이 말씀해 주시죠. 제가 할까요? 첫 번째로는 NCS 기반 채용 전형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사회 형평적 채용을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스펙 초월 전형, 그리고 다양한 채용 우대 제도, 그리고 전 단계 전형
전 단계의 전형 결과가 네. 다음 단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전 단계의 그 결과가 다음 단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건 약간 매 전형마다 좀 제로 베이스로 평가를 한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런데 그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로 베이스로 해요. 네. 보통의 경우는 제로 베이스로 하는데 여기는 완벽하게 제로 베이스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전 단계의 것을 같이 참고해서 같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네. 일단 뭐 채용 신입 채용의 특징을 다시 한번 5가지로 정리해드리면 NCS 기반의 채용 전형이고 사회 형평적 채용을 위한 노력, 뭐 일반 채용과 제한 채용이 이렇게 돼 있고요. 스펙 초월 전형, 다양한 채용 우대 제도, 전 단계 전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채용 전형 중에 조금 어떤 전형에 지원자들이 집중해 보는 게 더 좋을까요? 일단 처음 거 명심하셔야 돼요. NCS 기반. NCS가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거든요. 네네. 영어로 약자가 뭘까요? 내셔널 그렇죠. 직무 예, competency. 그다음에 스탠다드. 예. 내셔널까지 나온 거 보니까 머리를 감다 마신. 네. 예. 그래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꾸 기업을 입사 지원을 할 때 내가 얼마큼 훌륭한지에 대해서 자꾸 초점을 맞추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는 분명하게 나라에서 정한 이 직무, 이 회사에서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역량들은 무엇이다라는 걸 조목조목 다 정의를 해놓고 있어요. 그것에 철저히 이것에 기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과 이 직무에서는 우리는 이런 게 정확하게 필요해. 우리는 이런 것을 보려고 할 거야. 면접이든 서류든 전형 진행할 때 이런 걸 보려고 할 거야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학생들은 계속 나는 베스트야. 나는 베스트야. 이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제가 강조하지만 NCS 기반으로 철저하게 진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의한 거기에 맞는 사람이야. 베스트 피플이 아니라 right people이야라는 것을 잘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네. 네, 모집 인원이 일반 채용이랑 제한 채용으로 나눠진다고 하셨는데 전 제한 채용이라는 말은 처음 듣거든요. 네. 이거는 어떤 모집 인원인가요? 예, 제한 채용이 조금 어색하긴 한데요. 예, 말 내용이 어색하긴 한데 여기 이제 총 60명의 직원을 채용을 하는데 여기에 장애인 10명과 보훈 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다양한 우대 제도를 줘요. 그래서 장애인 같은 경우 10% 가점을 주고요. 보훈 대상자인 경우에는 이 등급들이 나눠져 있는데 5에서 10% 정도의 가점을 주고 그리고 이제 제한 채용 중에 하나 재밌는 거 발전소 주변 주민들에게는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는 또 가점을 줘요. 10% 가점을 줍니다. 근데 갑자기 이사하면 안 되겠죠. 예, 거기서 3년 이상 거주한 친구들한테 가점을 주고요. 또 하나 이제 전문 자격증 가진 친구들한테 10% 가점을 줍니다. 그런데 이게 자격증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따는 그런 류의 자격증이 아니라요. 전문 자격증이에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나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정도. 그 정도에게는 가점을 주고 또 기술직인 경우에는 이제 기사 자격증에 가점을 주는 거 있고 또 하나 이제 중부 발전에서 인턴십 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한테는 또 가점을 줍니다. 5% 가점을 주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거 이게 제한 채용 중에 하나 지역 인재 채용 목표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마지막 학력이 최종 학력이 그 지역에서 여기 충남 지역에 있거든요. 충남 지역에서 졸업을 한 친구들한테는 또 가점을 줘요. 그러니까 가점을 준다기보다는 이 친구들은 몇 명 정도는 꼭 뽑아야 돼. 할당량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한 친구라면 고등학교를 충남 지역에서 나온 친구들한테는 도움이 훨씬 될 거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충남에서 나왔는데 대학을 서울에서 다녔어. 이 경우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그리고 대학을 서울에서 다녔어. 이거는 서울에서 다녔지만 그다음에 뭐 대학원을 이쪽에서 다녔어. 뭐 이런 식으로 최종 학력 기준으로 충남 지역에서 마쳤으면은 이쪽에 이제 지역 인재 채용 목표제에 의해서 굉장히 혜택을 크게 받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네. 저희가 뭐 제한 인원, 제한 채용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다른 특징들도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예, 여기가 이제 그 스펙 초월, 철저하게 스펙 초월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학력이나 전공이나 나이, 자격, 외국어 자격 그 제한이 없어요. 아예 그 넣는 난이 없어요. 네네. 예, 우리가 예전에 저도 이제 다른 기업에서 IBM에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뽑았었는데 학생들은 믿지 않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넣는 난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여기는 그거 자체가 없어요. 네네. 그리고 스펙 초월 중에 하나는 또 이게 가장 크죠. 예, 이게 가장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뽑으려고 할 때 이 사람이 훌륭한 친구야, 아니면 우리 회사에 맞는 친구야 아니냐라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그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면은 아예 넣지 않도록 만들어 놓고요. 네.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전 단계 전형 자체가 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약간의 영향을 준다. 이런 정도의 특징은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게 블라인드로 이렇게 이런 스펙을 초월하면은 뭐 학교라든지 예. 아니면 뭐 다른 가족 관계 이런 거를 적으면은 예. 불이익 같은 게 있나요? 불이익이 있죠. 일단 지원서에 사진 넣는 난이 없고요. 사진도 네. 없나요? 예. 어. 아쉽죠. 네. 예. 욕 먹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예. 사진 넣는 거 없고요. 생년이라든가 성별, 학교, 학점, 주소도 기입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자소서에는 학교명이라든가 내가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그러니까 평가에 불필요한 정보들은 넣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굳이 넣어서 손해 볼 필요는 없잖아요. 네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서류 전형에서도요 NCS 전형을 합니다. 그러니까 NCS를 기반으로 평가 항목을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그 NCS에서 정의되어 있는 각 직무별로 정의가 되어 있는 그 직업 기초 능력 요소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여기에 대표적인 게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게 있어요. 사진을 보고 의사소통 능력을 볼 수 있느냐, 아니면 가족관계, 아니면 그 학교명을 가지고 의사소통 능력을 볼 수 있느냐,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네. 그렇게 그 평가하고자 하는 그거와 연결되지 않는 그런 어떤 정보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직업 기초 능력 요소를 뽑아놓고 거기에 관련된 경험 요소를 연결시키는 작업, 이것을 가장 핵심적으로 중심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태성쌤께서 정리해 주신 채용의 특징들을 머리에 조금 잘 정리해 두시고 이제 자소서 전략을 함께 짜볼 텐데 전략을 만나기 전에 자소서 항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중부발전 자소서 항목은 총 5문항인데요. 먼저 1번은 한국중부발전 기업과 직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와 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작성하는 항목이고요. 2번은 지원자가 얼마나 열정적인 인재인지 5년 이내의 사례를 들어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번은 최근 5년 이내의 사례를 통해 지원자 본인이 얼마나 원칙적으로 일 처리를 하는지 작성하는 항목이고요. 4번은 지원 분야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작성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5번은 지원자가 소속 집단이나 주변 지인에게 얼마나 배려하는 사람인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네, 사실 문제라는 걸 풀 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가장 먼저 돼야 되고 가장 중요한 일일 텐데 한국중부발전의 자소서 항목에 숨겨진 의도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여기 질문만 봐도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네네. 네. 여기 한번 공통점을 한번 찾아볼까요? 질문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얘기들이 있어요. 네, 뭐가 있습니까? 사례. 그렇죠. 사례. 예, 모두 다 경험 사례를 요구하고 있어요. 질문에서. 네네. 그렇다는 것은 평가자의 의도는 우리는 경험만 믿겠다. 네. 예, 너희들이 아무리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믿지 않고 정말 당신이 도전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면 앞으로 도전적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도전적으로 열정을 보여줬던 그 경험을 얘기해봐. 우리는 그걸 믿을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험을 믿겠다라는 의도가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각각의 질문마다 의도를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하나씩 짚어볼게요. 네네. 1번 같은 네. 경우에는 중부 발전 및 지원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는 무엇이며 뭐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네. 이거는 우리가 지원 동기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 동기를 표현할 때는 우리의 기업과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와 이 직무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제대로 네가 알고나 지원한 거야? 이것을 알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두 번째 경우에는 불확실한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무엇인가를 했던, 그러니까 불확실한 것, 네. 뭔가 이거는 도전과 열정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평가 항목이 도전 열정이라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세 번째는 봐요. 타협하거나 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원칙대로. 이 키워드를 보면 우리가 많은 기업들에서 강조하고 있는 평가 항목 무엇이 있을까요? 정직. 도덕, 정직. 그렇죠. 정직. 이것을 보겠다는 겁니다. 문제만 봐도 이렇게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번째 네. 한번 볼까요? 지원 분야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 이거는 전문성과 자기 개발이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네네. 네. 다섯 번째 보면
소속 집단뿐만 아니라 주변 집단까지 배려했던 경험, 이거는 기업에서 요즘 중요하게 여기는 팀워크, 협업, 그리고 조직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것들을 평가 항목으로 놓고 보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소서를 작성을 할 때 그냥 아름다운 글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뭔가 이 평가 의도가 무엇일까? 이 질문은 무엇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먼저 옆에다 적어놓고 그것에 맞는 경험 사례를 연결시키는 그 작업을 해나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름다운 글만 되고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글이 되지는 못할 겁니다. 네. 예. 네, 이번에는 이제 1번 항목 전략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1번이 이제 지원 동기라고 하셨는데 지원 동기 다 물어보긴 하지만 저는 접할 때마다 이걸 참 어떻게 써야 할지 난감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좀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예, 이거는 관점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많은 학생들이 내가 왜 지원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거든요. 네. 근데 읽는 사람 관점으로 확 바꿔주셔야 돼요. 읽는 사람 관점에서 지원자들 여러 명을 딱 놓고 내가 왜 너 같은 지원자를 뽑아야 되지? 라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쓰셔야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왜 이 회사 이 직무를 좋아하는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 이 직무의 팀장님이 왜 나를 필요로 할까? 이런 관점에서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저지르는 오류 중에 하나가 네. 대부분 회사 찬양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아, 회사 찬양. 예.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훌륭하니 나를 뽑아주십시오로 끝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례 2개가 대표적인 건데 네네. 여러분들이 이 2개를 밸런스를 맞춰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도 회사에 대한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다. 그것을 알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했다. 이런 틀로 이야기를 펼쳐나가 주셔야지 읽는 사람이 끄떡끄떡하면서 읽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네. 회사 찬양 또는 자기 자랑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조금 조화를 적절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2번 항목을 볼 텐데 도전과 열정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그런데 이 단어 자체가 조금 모호하다 보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들어서 하기가 막막할 텐데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사례를 어떤 것으로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어떤 게 도전적인 사례지, 어떤 게 열정적인 사례지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키워드 4개를 제가 드려볼게요. 네. 여기에 적합하면 도전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도전이 되려면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근데 그 목표가 남들이 주어준, 여러분들한테 주어준 그 목표가 아니라 스스로 높은 목표를 세운 거여야 돼요. 스스로. 예, 스스로 세운 목표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거가 되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도전적인 사례를 얘기하라고 하면 남자들은 군대 얘기 엄청 씁니다. 네. 네. 군대 도전적이죠. 맞아요. 맞긴 맞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했습니까? 목표를? 스스로 정한 게 아니거든요. 네네. 매우 도전적이지만 누군가 그 이상한 상사가 저한테 그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걸 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 얘기, 그렇게 주어진 목표는 도전적인 목표가 될 수 없다. 도전적인 사례로 얘기를 할 수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는 스스로 목표를 세워야 된다. 네. 두 번째는 목표 자체가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무난하게 계획을 차분차분히 세워서 그것을 성실히 준비했다면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목표라면 도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성실성을 보여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네. 도전을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내가 이런 목표를 세웠어 라고 하면 주변에서 야 그게 되겠어? 이런 분위기 있죠. 냉소적인 분위기. 네. 야 그거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그만해. 이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났던 그런 목표라면은 일단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세 번째, 열정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결과가 성공했던 실패했던 상관없습니다. 일단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끝장을 보는 모습이 보여졌는가라는 겁니다. 네. 많이들 이 사례를 뽑아낼 때, 도전적인 사례를 뽑아낼 때 선생님 굉장히 좋은 사례가 있긴 한데 이거 실패했어요. 이거를 써야 되나요? 아니면 목표 자체는 조금 낮지만 그래도 성공한 사례를 써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실패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실패해도 상관없으니까 내가 끝장, 근성을 가지고 했던 그런 사례를 써주시면 좋고요. 네 번째, 목표가 의미가 있어야 돼요. 목표를 높이 세우긴 했었는데 그걸 왜 해? 모든 사람이 그랬다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예전에도 그 사례를 하나 들어드렸는데 친구들끼리 모여서 남자들 객기 부리는 거죠. 예.
한강에 모여서 술 먹고 야 우리 한강에 한번 뛰어 들어가 볼까? 예. 하나 둘 셋 하면 뛰는 거야. 이렇게 난간에 서가지고 친구 5명이 같이 뛰기로 했어. 네. 하나 둘 셋 했는데 나만 뛰어 들어갔어요. 다른 애들은 주춤. 나 도전적이야. 막 열심히 썼어요. 이거는 도전이 아니라 객기죠. 네. 예, 아까 얘기했던 그 4가지 조건 중에서 목표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무슨 의미인데? 이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스스로 높은 목표를 세웠는가, 리스크가 굉장히 큰가, 또 하나는 끝장을 받는가, 또 하나는 의미가 있는가, 목표가 의미가 있는가. 요거 내가 써놓고선 요런 의미가 다 담겼다라고 하면은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3번 항목 이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3번 항목은 이 정직에 관한 항목이었는데 정직도 마찬가지로 이번 항목처럼 사례 선정에 좀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가요? 예, 정직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들 고민을 해요. 이거를 어떤 사례를 쓸 것이냐. 네. 그런데 좋은 사례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정직하지 않아도 윤리, 원칙에 맞지 않게 행동을 했어도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을 상황.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나는 원칙과 나의 양심에 맞게 행동했던 그런 사례를 써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길가에 가는데 돈이 떨어져 있어. 5만 원짜리가 하나 떨어져 있어. 근데 대로변이야. 모든 사람들이 가면서 눈독을 들이면서 지나갔어. 그 상황에서 주워서 경찰에 신고했다. 이거보다는 예, 아무도 없는 거리에서 밤에 예, 주웠는데 내가 그것을 신고했다. 이거는 다르거든요. 네. 같은 행동은 그 행동은 똑같이 주워서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 앞에 시츄에이션이라는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정직의 점수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제 학생 중에 하나는 유학 갔을 때 그 학교 구내식당에서 그 쿠폰을 받고 입장시키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네. 네. 근데 한국 학생들이 많았죠. 친구들이 들어오면서 야, 나 그냥 들어간다. 근데 이 친구는 다 잡았다는 거야. 쿠폰? 예. 그래서 욕 엄청 먹었대요. 야, 뭐 그렇게까지 하냐. 우리 아는 사이에 우리 한국 학생끼리 서로 도와주면서 하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아니야, 쿠폰 줘. 나의 역할은 여기서 쿠폰을 받고 확인하고 들여보내는 거야. 쿠폰을 줘. 라고 하고선 다 받았다는 거예요. 원칙에 맞게 한 거예요. 네. 대신 그것 때문에 무너진 개인 관계는, 인간관계는 나중에 따로 불러서 밥을 사줬다는 거예요. 본인이. 원칙은 지켰잖아요. 네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눈 감고 들여보내도 됐었을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원칙을 지켰다. 이런 류의 사례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4번과 5번을 살펴볼 텐데 4번은 전문성이나 자기개발, 5번은 팀워크를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이게 직무 역량이랑 연관이 될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될 텐데 이건 접근을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전문성과 자기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 전문성이라는 게 그냥 모든 것을 잘 안다가 아니라 이 회사, 이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이라는 것, 전문성이라는 걸 분명하게 정의해 놓고 있거든요. 네. 그거를 먼저 옆에다 나열을 해놓고 네. 그거와 관련된 것, 그것을 내가 어떻게 자기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타겟을 명확하게 맞추고서 설명을 해나가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문성은 지식만을 강조하는 친구들이 있고 경험만을 강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됩니다. 지식만 강조하는 친구들은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읽고선 그냥 석사나 박사하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우리 회사에 와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해?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또 경험만 많은 사람들은 그냥 돌쇠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냥 네. 기능인. 그렇기 때문에 지식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경험도 있다라는 것. 이거 밸런스를 적절히 맞춰서 얘기해 주시는 것이 자기 개발, 전문성을 표현하는 데 굉장히 좋고요. 또 5번째 이제 팀워크와 협업을 보여주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팀워크, 협업을 방해하는 요소를 충분히 설명해 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방해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현명하게 문제 해결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스타 얘기하잖아요. 네. 시츄에이션, 태스크, 액션, 리절트 이런 형태로 글을 써내려가는데 여기서도 팀워크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는 시츄에이션 부분이 잘 설명이 되어야지만 나의 액션과 리절트가 굉장히 좋게 보여질 수 있고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태성 쌤이 말씀해주신 합격 포인트를 잘만 지키면 서류 전형 통과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서류 전형에서 통과된 지원자는 직무 적합도 평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게 어떤 부분을 평가하는 건가요? 직무 적합도 평가는 온라인상으로 해요. 직접 가서 시험을 네.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온라인으로 보는 건데 이게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이게 서류 내고 나서 보는 시험이거든요. 온라인상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지원 분야 상관없이 전체 공통 평가를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점수가 높고 낮고가 아니라 적당한지 아닌지 이 사람은 영 안 되겠는지 그 네. 정도의 평가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평가 요소는 핵심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 네. 회사에 들어가 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NCS에 나와 있는 직업 기초 능력 요소라는 게 나열이 돼 있을 겁니다. 굉장히 상세히 나열이 돼 있을 건데 그 안에서 인성이라는 부분, 인성과 관련된 부분에 포커스해서 문제를 낼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되는 크게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그냥 그런 시험입니다. 네네. 이 직무 적합도 평가 단계가 끝나고 나면 직무 능력 평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이 직무 능력 평가는 어떻게 진행된다요? 예, 요게 이제 좀 시험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유의 것인데요. 네. 이게 4월 28일 날 토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전체 이제 3배수를 뽑을 건데 질문 구성을 보시면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질문 구성은 일단 한국사와 직무 지식이 약 70문항이 날 겁니다. 네. 그리고 직업 기초 능력, 아까도 얘기했지만 NCS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네. 무엇인지. 직업 기초 능력이 80문항이에요. 그래서 점수 배점은 한국사와 직무 지식이 50%, 그리고 직업 기초 능력이 50% 이렇게 배점이 될 거고요. 네. 한국사와 직무 지식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는 이제 10문항이 날 거고, 그리고 직군별로 이제 전공 지식을 물어볼 거예요. 네. 이 전공 지식은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직군별로 직무 수행 능력이 10문항이 날 건데요. 이거는 직무별로 어떤 상황을 줘요. 상황 연계형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직업 기초 능력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군별로 NCS에서 다 다른 평가 항목들을 나열을 해놓고 있거든요. 이것을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여기 채용 공고에 가서 보셔도 링크가 걸려 있고요. ncs.go.kr 들어가 보시면은 상세하게 무엇을 평가하려고 하는지, 무엇이 평가 요소인지를 다 나열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네.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네. NCS를 태성 쌤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만큼 정말 중요할 텐데 NCS를 조금 잘 통과하려면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예, 전략은 그거예요. 뭘 평가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거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봅시다. 이게 직무 능력 평가는 평가 항목이 무엇이냐? 일단 전공 평가 관점에서는 이게 이제 사무, 발전 기계, 발전 전기, 발전 화학, 건축 이런 형태로 나눠서 문제가 달리 나가요. 그래서 사무 같은 경우에는 법, 행정, 경영, 경제, 회계 뭐 이런 식으로 무엇을 본다라는 것도 이것도 공고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얘기해드리면은 네. 여러분들 뭐 하실 거예요? 찾아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쉬워요. 클릭 한 번만으로도 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 기초 능력이라는 것도 본다 그랬죠. 네. 그 중에서 이제 인지 요소라는 부분을 볼 거예요. 하나 사례를 드리면은 사무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조직 이해력, 자원 관리력, 수리 능력 이런 것을 봅니다. 이것도 다 직업 기초 능력에 정의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무든 발전기계든 발전화학이든 발전전기든 건축이든 공통적으로 의사소통 능력은 다 봅니다. 또 하나는 자원관리 능력도 다 봐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기술 능력, 수리 능력, 뭐 정보력 이것들은 이제 직무에 따라서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안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직무로 지원할 거냐를 먼저 정하시고 거기서 평가 항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빨리 지금 종이에다 적어 놓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이렇게 공기업은 NCS 기반 채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무 능력 평가와 면접 결과가 합격에 당락을 좌우하는 중요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예, 면접은 심층 면접이라고 해서요. 1차, 2차로 나눠서 봅니다. 1차는 일단 2배수를 선발하는데 1차를 통해서 5월 15일쯤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직무별로, 직군별로 직무 역량 평가를 합니다. 직무 역량 평가, 무엇을 평가하는지 이거 또 나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PT와 토론 면접으로 1차는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여기는 평가위원들이 대부분 현직에 있는 팀장급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합격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제 임원 면접, 2차 심층 면접이 진행이 되는데요. 네. 여기는 이제 경영진들, 임원들이 주로 들어와서 인성 위주의 평가를 할 겁니다. 평가 요소는 조금 더 정성적이에요. 1차 때 그 직무에 포커스가 된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정성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 항목이 주로 인성이나 태도 중심으로 평가를 하게 될 거고요. 네. 태도라고 뭐 자세를 얼만큼 꼿꼿이 앉아 있느냐 이런 것들만 보는 것은 아니에요. 태도라는 것은 어떤 어떤 자세, 그러니까 이 보이는 자세뿐만 아니라 일을 대하는 자세, 질문을 대하는 자세, 당황했을 때 본인의 자세 이런 류의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태도와 인성을 위주로 볼 거고요. 네. 이것을 심층 면접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단 1차는 직군별로 평가 항목을 일단 준비하시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PT와 PT 면접, 토론과 토론 면접의 차이를 분명히 아시고 PT를 잘한다고 나는 준비 다 됐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PT는 고객들한테 올바르게 잘 이해대로 설명하거나 설득하면 돼요. 그렇지만 PT 면접은 그 PT라는 형태를 이용해서 평가 항목의 점수를 받는 과정이거든요. 이것도 뭐 앞에서 얘기했지만 평가 항목을 먼저 정해놓고 그거와 관련된 점수를 어떻게 딸 수 있을까라는 것을 신경 쓰셔야 돼요. 네. 그리고 토론도 마찬가지로 토론은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토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안에서 소통의 능력, 협의의 능력, 대인관계 능력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좋고요. 즉 PT와 토론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PT와 토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점수 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차 면접, 심층 면접은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당당하고 비굴해라. 말이 좀 안 되죠. 다르네요. 네. 그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일단 내가 열정적으로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임을 보여줘야 돼요. 어느 직무이건 도전 열정은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네. 임원들은 내가 말도 안 되는 업무 지시를 했어도 끝장을 봐주는 그런 직원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원들한테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런데 비굴해라는 뭐냐? 임원들이 말도 안 되는 위의 상사들이 말도 안 되는 작업 지시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직과 기업 윤리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것을 수용해서 조직의 요구에 맞게 내가 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비굴하게. 네. 할 말은 많아. 내가 이게 말이 돼요 라고 하고 싶지만 비굴하게 하겠습니다. 역시 보시는 눈이 다르시네요. 이거 해야 될 거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비굴하게 열심히 근성을 보여줘서 해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인성 면접, 임원 면접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국 중부발전의 합격 전략을 살펴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신의 한 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고민 더 이상 하지 말고요. 답이 노출된 시험을 보십시오. 답이 노출된 시험이요. 예, 제발 믿으세요. 한국 중부발전과 같은 이런 공기업들은요. NCS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평가하는지 답을 다 유출하고 있어요. 다 공개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그 답지가 옆에 있는데도 그 답지를 보지 않고 아는 형이 이랬어요. 아는 컨설턴트가 이랬어요. 라고 하면서 그 말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합니까? 답이 옆에 있는데 답을 참고해서 준비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답이 노출된 시험을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위포트의 김태성 컨설턴트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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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한유진 캐스터와 함께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또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강소기업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히든 챔피언스 리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치매가 오면 누구나 처음부터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1: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로 더 가까이 함께하겠습니다. 초기에도 장기요양 혜택을 꼭 받았으면 해요.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로 더 큰 희망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모시던 비용이 많이 부담되네요.
치매 의료비, 요양비 지원 확대로 국가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가 국민의 행복을 약속합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 치매 부담 없는 행복한 나라.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첩의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또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강소기업들을 만나보는 시간, 히든 챔피언스 리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만나보시죠.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강원도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춘천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의 이금주 주무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춘천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이금주입니다. 네, 첫 번째 채용 소식 전해주시죠.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주식회사 강원도민일보입니다. 춘천시 후평동에 소재하고 있는 일간신문 발행업으로 회계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4년 대졸 이상, 경력은 무관하며 직무는 회계격리 업무이고 월급 188만 2천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고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회계사무원 1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상지영서대학교입니다. 원주시 우산동에 소재하고 있는 교육 서비스업으로 도서관 사서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초재졸 이상, 경력 3년 이상이고 사서, 준사서 자격증과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하며 월급 18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4월 13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고 방문 및 우편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3년 이상 경력의 사서 1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직자 여러분들의 빠른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자리 방방곡곡 강원도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해외에서 더 유명하고 대기업의 성장률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고 또 회사와 내가 함께 같이 커나갈 수 있는 강소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잡정보센터의 김민정이죠. 네, 취업포털 커리어의 손용우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왜 김민종이라고 소개한 게 마음에 안 드셨나요? 이게 네. 아주 많이 활동했던 배우긴 한데 많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이걸 또 할 줄은 몰랐는데 또 하셔가지고 많이 당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2부에 도우미도 또 함께 나왔는데요. 한유진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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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혹시 저희가 오프닝 때 네네. 징크스에 관한 얘기를 했었는데 아, 그래요? 네. 한유진 캐스터는 혹시 징크스나 뭐 네. 극복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징크스요. 징크스라고 할 것까지는 아닌데 제가 좀 시간에 대한 강박관념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만약에 오늘 좀 씻으러 가야겠다 했는데 시간이 한 57분이다 이러면은
만약 8시 57분이다 이러면 9시에 씻으러 가야지 했는데 딱 시간을 봤는데 9시 1분이에요. 그럼 9시 10분에 가야지 이렇게 하다가 한 11시까지 안 씻은 적이 있어요. 항상 이렇게 좀 시간에 대한 강박관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징크스라고 하면 징크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 보현 씨도 머리를 안 감는 징크스가 있고 씻는 게 유진 씨도 조금 미션이에요. 늦게 씻는 징크스가 있는데 자, 용우 쌤 같은 경우에는 또 따님 출산하고 나서 조금 힘드셔서 잘 씻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많이 힘드셨죠 이번에? 육아가 저도 보니까 이게 참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마음으로는 진짜 이미 익숙해져 있는데 머리로는 아직까지 좀 익숙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네. 계속 적응 중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얼굴로 지금 힘들다 이걸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라고 첨언하기가 조금 저도 약간 아직 경험이 없어서 그런가 좀 정말 힘들어 보이시는데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히든 챔피언 기업은 어느 곳인가요? 제가 오늘 소개할 기업은 아마 남녀분들이 다 한 번쯤 사용해 볼 만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 마스크팩을 만드는 주제닉이라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주제닉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팩만 제조하는 기업인가요? 지금 화장품 업계입니다. 그러니까 뷰티 사업과 화장품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 네. 이쪽 업계에서는 17년이 됐습니다. 근데 이 17년 동안 하면서 이제 주력으로 만든 제품이 마스크팩이고요. 근데 이 마스크팩이 그냥 일반적인 마스크팩이 아니라 그 경피 투여용, 그다음에 수용성 하이드로 겔이라는 기술이 접목된 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스포츠 경기 보시다 보면 다치면 와서 이렇게 뭐 이렇게 뿌리는 파스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흡수가 빠르고 바로 그 효과가 보는 건데 여기 말씀드린 이 하이드로 겔이라는 기술이 남녀 구분 없이 피부에 접목이 바로 되고 부작용이 없는 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국내 최초로 이제 개발을 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마스크팩이 주 제품이고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이제 기능성 화장품이라든가 의약품을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팩만 관련해서 좀 특허권을 4개를 확보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이 기업의 마스크팩 외에 또 주요 제품군이 또 있을까요? 워낙에 이 주 제닉의 제품군이 이제 마스크팩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해서 이제 최근에는 기타 기능성 화장품이라든가 또 의약품을 만들고 있는데 주요 제품은 이제 그 마스크팩이고 이 관련해서 대표적인 브랜드가 이제 쉘더마라는 마스크팩입니다. 쉘더마 혹시 여기서 무슨 뭐라 그러지? 그 마스크 같은 거 써서 하는 LED 그것도 만들었나요? 네, 맞습니다. 아, 그거 맞나요? 이것도 제가 좀 막 선물하면서 알아본 건데 이것도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워낙에 그 마스크팩을 그러니까 다양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 셀더마라는 그 제품이 있으면 여기 기능을 계속 추가해서 그래서 뭐 세븐 뭐 이렇게 식스 이렇게 만드는 그게 이 제품의 또 특징입니다. 오늘 제닉을 조금 특별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닉의 17년이 어떤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한유진 캐스터가 제닉의 연혁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기업 주식회사 제닉은요, 2001년에 설립이 됩니다. 2002년에는 스위치 제네바에서 제30회 세계 신기술 전시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하고요. 또 2003년에는 미국 법인을 설립하고 1,000만 불 상당의 수출 계약을 체결합니다. 2005년에는 중국 북경의 법인을 설립하고요. 다음 해인 2006년에 100대 우수 특허 제품에 선정이 됩니다. 2010년에는 벤처 1,000억 기업에 선정이 되었고요. 2012년에는 중국 상하이 생산 공장을 증설합니다. 그리고 현재 2018년에는 글로벌 비즈니스 확대를 위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마스크팩 개발 특허로 인해서 개발 기술에 대한 경쟁력과 의약품 시장 진출 등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앞으로가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유진 캐스터가 이 제닉의 연혁에 대해서 잘 소개해 주셨는데요. 제닉의 회사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거든요. 그 이제 화장품 업계에서 솔직히 지금 본사를 선남에 두고 있는데 논산에도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마스크팩을 만드는 기업이 생산 라인까지 갖추고 있는 경우는 국내에서 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남에 본사를 두고 논산에 이제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으면서 2017년 기준으로 사원수가 약 370명입니다. 그래서 마스크팩만 주력으로 제조하는 기업의 규모치고는 그래도 조금 경쟁력을 갖췄다고 볼 수가 있는데 2017년 매출만 놓고 봤을 때 약 600억 원대고요. 그리고 약 25억 원대의 수익을 좀 낸 상황입니다. 뭐 매출액 기준으로 봐서 수익이 너무 작은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제닉이 2014년도까지는 계속 좀 흑자를 냈던 기업입니다. 그러다가
아마 다 아시지만 이제 중국 사드 네네. 영향 때문에 워낙에 중국에서 저희 화장품이 워낙 인기 많은 네. 상황인데 이 사드로 인해서 잠깐 좀 주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이제 25원대도 약간 좀 감소가 된 상황인데 그래도 현재 국내에서는 주로 그 대기업들과 협업을 해서 홈쇼핑 사업에서 약 매출액 100억 원대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OEM, ODM 사업도 매출이 약 390억대입니다. 여기서 OEM, ODM 같은 경우는 좀 글로벌 기업의 생산을 받아서 대신 좀 만들어준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그 매출이 390억대고요. 수출만 놓고 봤을 때도 약 110억 원대 매출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주식회사 제닉이 마스크팩과 관련해서 특허만 4개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게 업계 내에서 위치는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이게 그 대표적으로 저희가 뭐 마스크 관련해서 팩 관련해서 뭐 대기업이다 그러면 대기업들은 마스크 팩만 만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어느 기업 내에 순위에 매니더라고 좀 산정을 하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마스크 팩 하면은 뭐 마스크 팩 금방 만들 수 있는 제품 아닌가라 생각할 수도 있으세요. 네. 근데 이 마스크 팩 자체 이 중에서 아까 제가 원천 기술로 가지고 있다는 그 하이드로 겔이라는 이게 기술 접목된 마스크 팩은 시장을 진입하는 그 난이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업체나 이 기술을 가지고 마스크 팩을 만들 수 있는 게 좀 되게 그렇게 드물다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주 제닉이 이 마스크 팩을 만드는 원천 기술 부분의 기업 안에서는 좀 되게 견제는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보통 이 마스크 팩만 만드는 기업들 중에 생산 라인을 갖추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네. 그래서 이 생산 라인까지 갖추고 있다는 것도 아마 이 기업만의 업계 내에서는 조금 독보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업계 내 위치가 독보적이라고 하면 이 그 제닉이 갖추고 있는 경쟁력도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이 네네. 부분은 어떤가요? 지금 뭐 다시 한번 반복을 드리지만 이 마스크 팩에서 그 하이드로 겔이라는 원천 기술 이게 이 기업의 정말 수익의 한 80% 차지하는 그 기술 부분이고요. 네. 이 자체가 이제 경쟁력인데 아마 딱 눈에 보이는 성과로 보이는 거는 약 137개의 특허를 출원을 해서 네. 53개의 특허를 지금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마스크 팩을 만드는 기업치고는 특허가 정말 많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주식회사 제닉에 대해서 여태까지 계속 자랑을 해주고 계신데 연봉이랑 복지를 아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연봉이랑 복지 수준은 어떻습니까? 2017년 기준으로 이제 평균 연봉은 3,300대입니다. 네. 근데 이제 대졸 초임을 놓고 보면 이제 직무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2,800에서 3,000만 원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요 정도 연봉이면 조금 또 아마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작다라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마스크 펜만 만드는 이 중견 기업치고는 되게 높은 연봉을 말씀드리셨고요. 네. 복지에서는 이제 중고등학생 자녀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이게 좀 반대로 말씀드리면 화장품 기업이 입사 대비 퇴사율이 좀 높습니다. 이게 이제 업무가 힘든 거는 두 번째고요. 화장품 업계가 워낙에 빨리 수요자층을 파악을 해서 적응을 해야 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네. 여기에 변화에 적응을 못했을 경우에 퇴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복지는 좀 그걸 반증한다는 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견기업 치고는 나쁘지 않은 조건인 것 같은데 그러면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채용 모집 또한 알아봐야 될 텐데 한유진 캐스터가 정리해봤습니다. 네. 주식회사 제닉은 네 부분으로 나뉘어서 채용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먼저 해외 영업 부분에서는 화장품 OEM과 ODM 해외 영업, 글로벌 업체 대응 업무를 맡고 있고요. 다음 사업 관리팀은 거래처 관리와 생산 계획, 일정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홈쇼핑팀은 홈쇼핑 영업 및 지원 업무를 맡고 있고요. 고객 상담팀은 화장품 인바우드 CS 업무를 담당합니다. 근무지는 성남시 분당구와 판교에 위치해 있는 본사로 나뉘고요. 우대사항으로는 영어 가능자나 외국 거주자, 또 홈쇼핑 운영 경험자, 화장품 제조 경험자입니다. 지원 기간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3월 27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금월 4월 30일 자정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취준생 여러분들 늦지 않게 지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원 방법은 화면에 보이시죠? 제닉의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지원하시면 되는데요. 경력직의 채용도 병행해서 진행 중이니까요. 신입과 경력직의 모집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채용 부문을 한번 살펴봤는데 채용 절차는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 채용 절차가 이제 필기시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류 통과가 되면 네. 바로 면접이 진행되고 이제 최종 합격 순인데 면접은 이제 1차 면접과 2차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필기가 없는 점 그리고 여느 기업들과는 다 크게 특별히 다른 점은 없는데
지원을 할 때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둬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기 이제 제니게 홈페이지 들어가 지원을 하실 때 보시면 소울 브레인이라는 그 사이트로 한번 들어가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온라인 지원서 자체 위에 상단에도 주 제닉이 아니라 소울 브레인이라는 이 기업명으로 이렇게 박혀 있을 거예요. 근데 절대 혼동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소울 브레인이라는 기업이 반도체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 협력하는 좀 중견 기업인데 2015년 때 여기 제닉의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이 사이트에서 같이 하는데 뭐 사이트 명이 소울 브레인이 되었다고 해서 이쪽으로 지원하는 건 아니라는 부분은 좀 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면접에 대한 부담이 좀 없다는 부분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1차 면접만 이제 진행하는 직무도 있고요. 그리고 1차와 2차가 주로 인성으로 진행되니까 면접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부분이 아마 이 채용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용훈쌤께서 이 제닉을 추천해주고 싶은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공채 지원하신다고 막 자기소개서 많이 작성하고 계시는데 이 기업은 자기소개서가 없습니다. 없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부담이 없다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인문, 사회, 상경 계열 여성 구직자분들이 조금 지원을 많이 하시면 좀 면접 기회가 잡을 수 있는 기업이어서 제가 추천을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자, 오늘 마스크팩 제조 혁신 기업인 주식회사 제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채용 정보 확인하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취업 포털 커리어의 손용우 컨설턴트 그리고 한유진 캐스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또 불금, 잡정보센터 또한 불금인데요. 저희가 금요 스페셜의 새로운 코너를 마련했죠. 배고픈 구직자들을 위한 공론회 배구공, 그리고 신비한 신직업사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 방송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웃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